무관성 사주가 특히 조직 생활을 할 때요, 사람들에게 욕먹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싸가지 없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사주가 무관성이다, 사주에 관성이 없다, 그러면 싸가지가 없다, 예의를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니고요.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를 원리적으로 한번 돌아보자는 취지에서 강의를 찍게 됐어요. 관성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나를 극하는 에너지입니다. 나에게 틀을 부여하는 에너지예요. 그게 규칙이 되기도 하고요, 윤리, 규범, 도덕, 법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자꾸 확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관성은 또 뭐가 되죠? 조직의 틀이 되기도 하죠. 명예가 되기도 하고요, 울타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시선으로 작용하기도 해요. 사실 이게 다 같은 이야기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관성이 발달한 사람들의 경우 대학을 가거나 취직을 할 때도 이름이 알려진 곳을 선호합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관성이 발달하거나 과다한 경우에는요, 이성을 만날 때도 키가 크거나 사회적인 직위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을 선호해요. 오늘 제가 접근하려고 하는 관성의 정의 중에 하나는요, 사회적 프레임입니다. 사회적 프레임. 이게 어떻게 보면 나를 구속하는 것도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관성이 없다, 그래서 무관사주다라고 한다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나올까요? 속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롭겠죠. 그래서 저는 무관사주를 보고요, 보통 자유주의자의 사주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식상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냐, 또는 비겁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냐도 함께 보셔야 되긴 합니다. 무관사주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관성은 계급이 되기도 합니다. 위하고 아래의 경계를 나누는 그런 계급이 되기도 해요. 만약에 이런 계급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상사든 또는 연장자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과도, 특히 조직에서는 그렇지만,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기준이 되는 관성이 없다, 그러면 수평적인 관계를 선호합니다. 내가 권위적인 걸 싫어해요. 근데 이게 소탈하게도 보이는데 윗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A가 없다, 또는 통제가 안 된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회식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내가 회식 가기가 싫어요. 친구랑 약속한 게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빠지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무관인 사주고요, 상관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할 때 조금 힘들었는데 회식을 하다가 그냥 2차 가고 3차 갈 때 분위기 봐서 도망 나온 적도 되게 많아요. 아니 1차까지 내가 참여했으면 됐지, 뭐하러 2차까지 가야 되고 또 3차까지도 가야 되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러고 윗사람에게 말하면 혼날까봐 그냥 도망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차가 어느 정도 쌓이고 나서는 회식을 그냥 없애버렸어요. 제 후배들하고 정말 맛집 가가지고 딱 1차 먹고 끝난 다음에 법인카드 주고 그냥 너희들끼리 2차 가든 차 한잔 하든 알아서 잘 마무리하고 집에 가라, 그냥 이런 식으로 챙겨줬죠. 모두가 따르니까 나도 따라야 한다, 이런 걸 되게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규율, 관습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좀 틀에 박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권위나 서열에 좀 무심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상관이 발달이 돼 있으면, 상관이라고 하는 건 정관을 정면으로 극하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적인 틀을 더 깨려고 하겠죠. 무관인데 상관까지 강하면 정말 자유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관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관성은 어쩌면 제가 위와 아래의 경계, 계급이라고도 했지만 너와 나를 구분짓는 선이 되기도 해요. 바운더리가 없습니다. 선을 넘기 쉽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장난을 치더라도 짓궂은 장난을 좀 심하게 칠 수도 있고요. 또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영역을 내가 침범할 수도 있다. 쉽게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 넘네라는 느낌을 좀 줄 수 있거든요. 반대로 누군가가 내 영역에 들어온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걸 경계하지 않아요. 무관인 경우에는. 이게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다는 거죠. 관성이 강한 사람이랑요, 무관인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요, 나이가 한두 살 정도 차이가 나는 사람하고 친해져요. 좀 자주 봅니다. 근데 상대방이 먼저 말을 놓으라고 안 했는데 무관인 경우에는 내가 친근감이 들면 그냥 형 하더라도 말을 내려버려요. 근데 관성이 강한 사람이면 끝까지 예의 같은 걸 좀 지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무관인 사람은요, 장단점이 둘 다 있는 건데요, 소통이 강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선을 넘어서 상대방을 좀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관인 사람은 좀 솔직해요. 왜? 타인의 시선을 덜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냥 막 내뱉을 수도 있겠죠. 특히 상관이 강하면요. 그래서 쉽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번엔 책임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관성이 강한 사람들은 책임감이 강합니다.
근데 관성이 너무 과다하잖아요? 그러면 과도한 책임감에 내가 짓눌려 있어요. 회사에서 굳이 오늘까지 마무리를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야근을 해서라도 오늘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좋게 말하면 책임감이 강한 건데 어쩌면 좀 일과 삶의 균형이 깨져 있어서 좀 피곤함을 많이 겪을 수도 있어요. 무관사주는 어떤가요? 일단 제가 말하는 책임감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책임감이기도 하고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내가 느끼는 책임감이기도 합니다. 근데 무관인 경우에는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해야 하는 일을 먼저 할까요?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할까요? 네, 당연히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내 동료나 상사들하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일을 하기가 좀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인간관계 또는 형식적인 인간관계, 이런 거는 금방 무관인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대신 무관인 사람은 내가 의미를 느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좀 집중을 하겠죠. 이 사주 공부하는 사람들이 무관인 사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편견이나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주가 무관이면 약속을 잘 안 지킨다, 또는 격식을 차리지 않는다, A가 없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싸가지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는 건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뢰도가 낮을 수는 있어요. 이 신뢰도가 낮다는 걸요, A가 없다, 뭐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안 됩니다. 저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신뢰도가 좀 낮을 수도 있다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왜냐면요, 형식적인 약속이나 또는 격식을 차려야 되는 모임 있죠. 이런 걸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장을 갈 때 우리는 보통 정장을 입고 가잖아요. 넥타이도 매고. 근데 관성이 약하거나 그러면 정장을 입기는 하는데 넥타이는 안 매요. 또는 정장은 아니고 그냥 검은색 자기가 편한 옷을 맞춰서 입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격식을 차려야 되는 자리에서도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튀어 보이게끔 본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믿음이 안 가고 신뢰도가 좀 낮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거를 싸가지가 없다, 뭐 A가 없다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무관인 사주라면, 특히 내 자녀가 사주에 관성이 없고 상관이 강하다면 자유로움의 인자가 상당히 강한 아이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자기 통제력을 어렸을 때부터 잘 키울 수 있도록 부모가 교육을 시켜줘야겠죠.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한다거나 재수를 할 때도 입시학원에서 빡세게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관성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무관사주가 자기의 능력을 가장 잘 쓰려면요,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선을 잘 지켜야 된다고 봐요. 누군가가 억지로 규칙을 짜서 부여하고 그게 자기를 구속한다고 느껴버리면 웬만하면 따르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납득하는 어떤 매너, 규칙 이런 것들은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역지사지가 필요한 거죠. 내 눈에 괜찮으면 다른 사람 눈에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은 좀 위험합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웬만하면 뭐 장례식장을 가거나 결혼식장을 가거나 할 때도 정말 귀찮아도 그래 옷은 좀 정장으로 갖춰 입고 가려고 하거든요. 제가 초반에 명리학 강의를 할 때 그냥 편하게 옷을 입었는데요, 제 동료 강사분이 저한테 정장을 입는 게 수강생분들에게 보이는 게 더 좋지 않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 벌의 정장을 입거나 또는 마이를 여러 벌 사가지고 바꿔가면서 수업을 할 때마다 그렇게 자기를 꾸미셨었는데요, 최소한의 A를 지키신 거죠. 근데 저는 수업을 할 때만큼은 막 넥타이를 매고 하기가 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옷을 여러 벌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만 계속 입었었거든요, 초반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범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무관사주가 개인적으로 장점이 좀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무관사주이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 장점이 좀 많다라고 봅니다. 뭐냐면 생각이 고정적이지가 않아요. 생각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환경에 떨어져도 생존력이 높아요. 그리고 삶이 어쩌면 늘 재밌습니다. 쉽게 지루해하기 때문에 늘 새로운 걸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관의 특징들을 잘 살리려면요, 이 무관도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어떤 무관이냐, 식상이 강한 무관사주가 있을 수 있고요, 인성이 강한 무관사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재성이 강한 무관사주도 당연히 있을 건데 제가 오늘은 식상하고 인성하고만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식상이 강한 무관사주는 어떨까요? 저는 이거를 거침없는 개혁가라고 설명을 합니다. 식상이라고 하는 건 내 몸을 움직이는 기운이고 내 에너지를 밖으로 펼치는 힘이잖아요. 근데 관성이 없는데 식상까지 강해버리면 이제 아까 제가 자유주의자가 된다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나를 막는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불호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끔 해버려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한없이 자애롭고 잘해주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싫은 소리 잘하고 특히 권위적인 사람에게는 참지 않는다. 그래서 미움받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동료들이 만나면 사이다인데 윗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관성이 선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선이지만 경계를 구분하는 선도 되는데 오지랖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잘 도와줘요. 그런데 그런 호의가 잘못하면 지나친 간섭 이런 걸로 좀 느껴질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구설수에 오르기도 쉽습니다. 역시 아무래도 장점은 사람들과 관계적으로는 소통을 잘한다는 거겠죠. 왜? 격식이나 예의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농담도 잘하고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 메이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역할을 본인이 자처할 수도 있고요. 본인이 이런 게 또 되기도 해요. 문제는 이 선을 너무 넘어버리면 농담을 하더라도 좀 성적인 농담을 본인도 생각 못하고 확 해버리거나 그런 식으로 구설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럼 인성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인성이 강한 무관사주. 이거는 뭐냐? 전 이것도 자유주의적이긴 한데요. 남과 어느 정도 타협하는, 모나지 않은 자유주의자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같은 자유주의자라고 하더라도 뭔가 좀 덧붙여진 게 되게 많죠. 왜? 인성은 뭐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수용의 힘이잖아요. 그리고 숙고의 힘입니다. 관성이 없는데 인성이 강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현실적인 어떤 규율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나만의 정신세계, 가치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요. 그냥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련다. 이런 게 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고집이 좀 세 보일 수 있는데 인성이 어느 정도 잘 작용을 하면은 적어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들어요. 그러니까 내 마이웨이로 한다 하더라도 상관은 강한데 무관인 사람보다는요. 인성도 같이 강하다고 한다면 똑같이 무관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상대방의 이야기는 다 들어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남하고 타협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단점은 의외로요. 인성이 있는 무관사주가 좀 손절을 잘한다고 할까요? 뭔가 만나면 대화로 풀어갈 수 있잖아요. 문제가 생길 경우에. 그건 이제 식상의 힘인데 인성이라고 하는 게 식상을 또 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인성이 식상보다 균형이 훨씬 더 강하다. 인성이 식상보다 균형의 관점에서 훨씬 강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할 때 쟤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문제가 있을 때 대화로 풀기보다는요. 혼자 고민하다가 그냥 손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성도 있고 인성도 있는 사람이면 속으로 조용히 손절을 하는데 무관인데 인성이 있다. 이러면 대화로 풀기보다 손절을 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 그때 왜 그렇게 말했어? 그래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유연함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 재성하고 관성은요.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는 힘이에요. 둘 다. 근데 이 관성이 하나가 없어버리면 인성만 있을 경우에는 자칫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좀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관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쪼꼬명리 지금 바로 구글에서 초코서당 라이브 클래스를 검색해보세요. 초코서당 라이브 클래스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사주명리학 VOD 강의들을 언제든 쉽고 편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초코서당 라이브 클래스에 올라와 있는 수강생들의 솔직한 리뷰를 확인해보세요.